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저희들은 매번 설명만 하다가 네. 오늘은 댓글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 영상들을 좀 찾아봤더니 네. 이명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218개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댓글을 열심히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증상들을 이제 계속 네.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질문들은 조금 더 특별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네.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들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려면 꼭 조댓구, 네? 좋아요, 댓글, 구독입니다. 여기 아니고 네. 조댓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분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다는 네. 걸 좀 느끼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학창 시절까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다른 사람 소리만 반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박동되는 이명이 느끼는 거고, 이 이명이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모르는데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우울증도 재발하고 이렇게 돼서 너무 괴롭다고 하는 거거든요. 치료 안 된다고 대학병원 가라고 했다네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이명이라는 게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치료라고 하기도 어렵고 좀 조절하는 이런 측면에 네. 접근을 하는데, 어려서 문제하고 커서 문제는 좀 다를 수는 있다. 요걸 먼저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고 싶고, 심장 박동하고의 속도를 맞추는 이명을 박동성 이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말은 심장 소리가 아닌 심장에서 쏴주는 압력, 그게 귀 주변에 있는 혈관에도 전달이 될 거거든요. 그 혈관에 전달된 그 압력의 박동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박동이 나에게 들릴 정도로 과도해졌느냐를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세포 입장에서는 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를 받아야지 내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데, 환경이 안 좋아지면 더 끌어당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압력이 더 높아지면서 그런 소리들이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되려면 결국 혈관의 직경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네. 우리 이렇게 넓은 관으로는 쭉쭉 밀어넣어도 아주 편하게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압력이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을 좁게 만드는 요소가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귀로 가는 혈관의 직경을 조절하는 뭔가 신호가 있을 거거든요. 그 신호가 뭐냐?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죠. 그래서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 길이 불안정해져 있으면 교감신경이 예민해지고 과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감신경 길이 머리에서 나와서 목을 통해서 등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목과 등이 불안정해진 밸런스가 돼버리면 교감신경은 쉽게 흥분되거나 과민해질 수가 있고, 결국은 또 뭐 1.5 거북목. 그런 설명은 꼭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고 꼭 조댓구. 예, 다른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자목, 거북목이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방금 했던 얘기잖아요. 네네. 네. 제가 최근에 일자목, 거북목 때문에 후두신경통, 머리 후두신경, 뒤쪽 뒤쪽에 신경통이 있죠. 왔는데 갑자기 이명까지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이 있으면 다 이명이나 후두신경통이 오는 건 아니지만, 일자목, 거북목이 되면 교감신경이 쉽게 흥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런 박동성 이명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이 목 주위로의 근육도 쉽게 수축을 시켜서 근육통, 신경통도 쉽게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슴 위쪽으로의 내장기관, 기억력,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 이명, 목 기능, 호흡, 순환, 여기도 악영향을 주고, 세 번째는 근육들이 쪼여지게 되면 그거 자체가 통증이 되면 그 통증 신호는 또 교감신경을 과민하고 예민하게 만들면서 혈액순환 장애까지 주면서 박동성 이명뿐만 아니라 일반 이명 또한 과도하게 증폭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 그러면 이명이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렇게 많은 것들이 다 네. 얽히고 설켜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니까 네. 이명이 쉽게 해결된다. 이게 더 이상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명을 치료하는 현장을 보면 이명 때문에 받아보신 처방전 한번 봐보세요. 뭐 있습니까? 신경 안정제, 그 다음에 혈액순환 혈액 개선제. 개선제,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중에 이게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약들을 쓰는 게 대부분인데 네. 조금 더 신경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한 더 근본을 보면 그게 자율신경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나의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보면 약을 줄이거나 운이 좋다면 약도 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이제 척추 문제랑 관련이 네. 있다. 그래서 이분도 뭔가를 좀 아신 것 같아요. 네, 느낌상. 느낌이 오셨어요. 느낌이 왔어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사연 한번 볼게요. 설명을 듣고 나니 그럼 저는 노트북을 어느 정도 높이가 좋을까요?를 질문하셨네요. 네,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트북이 사실 지금 이 노트북처럼 그렇죠. 이게 바닥에 이렇게 딱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높이를 올리려면 뭐 책을 쌓든지 네. 더 올려야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곤란한데 요즘에는 이런 책 받침처럼 생긴 노트북 받침대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평 방향이나 약간 15도 내외의 상방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네. 높이를 좀 맞추는 게 네, 모니터 네. 높이를 맞추는 게 이제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카페나 뭐 이런 데 가서 노트북을 많이 쓰시기는 하시는데 그때도 항상 받침대를 이용을 해서 노트북의 화면 높이를 조금 눈높이에 좀 맞게 올리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거북목, 뭐 일자목 이런 것들이 꼭 이명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전신 건강에 이제 해당이 되니까요. 뭐 이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습관들을 좀 개선시키면 네, 훨씬 네.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하나 또 첨언을 드리면 고정된 자세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트북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높이의 화면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목이나 등에는 계속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좀 업무도 보시다가 또 이렇게 좀 스트레칭도 좀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일자목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 우리가 스트레칭법 좀 안내 드렸듯이 목은 C자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뭐 물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끔씩 모양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집중하다 보면 2-3시간 훌딱 지나가 버리는데 그렇죠. 중간중간에 꼭 한 번씩 풀어주셔라. 네. 스트레칭을 좀 하셔라.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스타도 우리 배우가 네. 문제가 있다. 네. 아,